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 화장실을 며칠째 못 가서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느낌. 아니면 반대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느낌. 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넘기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력, 뇌 건강, 심장 건강, 심지어 기분과 감정까지 전부 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나이 들수록 장이 나빠지는지, 장이 나쁘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 건강 회복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심장이요? 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100조 개입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 수보다 장 속 세균이 더 많아요. 이 세균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요. 반대로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장이 나빠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빠르게 소화시키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기능도 떨어지면서 장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우리 장 속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과 몸에 나쁜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어요. 젊을 때는 유익균이 더 많아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배탈이 잦아지고 소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소화액이 줄어듭니다. 위산, 담즙, 췌장액 같은 소화액들이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소화액이 줄어들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장 운동은 몸을 움직일 때 더 활발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장 운동도 덩달아 느려집니다.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식습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 섭취량 자체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보다 먹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다 보면 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럼 장이 나빠지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70%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장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에 자꾸 걸리시는 분, 각종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 이런 증상들이 사실 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뇌 건강이 나빠집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나빠지면 이 신호가 뇌에 직접 전달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을 연구해 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매우 많아요.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뇌의 염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즉,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들어보셨나요? 이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90%예요. 장이 나빠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우울하시다면 장 건강을 먼저 살펴보세요. 네 번째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잃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장 건강 관리가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피부가 나빠집니다. 장이 나빠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이게 피부로 표출됩니다. 얼굴이 칙칙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장 피부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섯 번째로 대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점막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3위 안에 드는 암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냥 변비라고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로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드셔도 장이 나쁘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칼슘을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뼈가 약해지고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근육이 빠집니다. 영양제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장 건강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장 건강을 되살리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예요.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자라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섭취량은 25g에서 30g 정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절반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채소, 과일, 잡곡, 콩류, 버섯류가 있어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식이섬유를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발효 음식을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발효 음식들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매일 식사 때마다 김치 한두 가지씩 드시는 습관이 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은 나토균이라는 유익균이 풍부해서 특히 장 건강에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청국장찌개를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장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장 운동을 자극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찬물보다는 상온의 물이나 따뜻한 물이 장에 더 좋아요. 네 번째,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걷기 운동이 장 운동을 직접 자극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걸을 때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장도 함께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과 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도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누우시는 습관은 장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세요.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 가는 습관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예요.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 결장 반사라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변이가 느껴질 때 참지 마세요. 변이를 자꾸 참으면 직장에 감각이 무뎌지면서 만성변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치질이 생길 수 있어요. 5분에서 10분 이내로 마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장은 감정에 정말 민감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바로 반응해요.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게 장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립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장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변비약을 자주 먹어도 괜찮다. 변비약은 일시적으로 배변을 도와주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약 없이는 배변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변비약은 정말 필요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유산균은 비쌀수록 좋다. 유산균 제품 정말 종류가 많죠? 그런데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균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예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서 위를 통과하면서 대부분 죽어버려요.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장용 코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드셔도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 설사를 하면 장이 청소되는 거다. 설사는 절대 장 청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설사를 하면 장내 유익균도 함께 씻겨나가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집니다. 탈수도 심하게 일어나고요. 설사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 나이 들면 변비는 당연하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변비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배변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면 대부분의 변비는 좋아집니다. 3개월 이상 변비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대장암의 초기 증상이 변비나 배변 습관 변화일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은색 변이 나올 때, 배변 후에도 변이 남은 느낌이 계속들 때, 갑자기 변이 가늘어졌을 때,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질 때, 배에 덩어리가 만져질 때, 이런 증상들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건강 하루 루틴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아침 식사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시고 김치나 된장찌개를 곁들이세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점심에도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하루 전체적으로 물을 6잔에서 8잔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한 달 후에는 장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수면에 좋은 음식이 있듯이 장에 특별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사과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껍질째 드시면 더 좋아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암 예방에 모두 도움이 돼요. 된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유익균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장에 나쁜 음식도 알아두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장내 유해균을 늘립니다.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설탕액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요. 알코올은 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뇌건강, 감정, 혈당, 피부까지 전부 관장하는 우리 몸의 핵심 장기예요. 나이 들수록 장이 나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냥 두면 절대 안 돼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발효 음식을 챙겨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이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혹시 장 건강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